나는 한서윤, 25세의 젊은 연구 보조원이었다. 내 삶은 낡은 연구실의 차가운 공기처럼 건조하고 무미건조했다. 세상은 나를 알지 못했고 나 또한 세상에 나설 생각이 없었다. 나는 그저 천재 과학자 김태준 교수님의 그림자처럼 살았다. 그의 난해한 연구를 돕고 복잡한 실험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일상이었다. 교수님의 연구실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낡고 고풍스러운 건물은 마치 시간에 멈춘 듯했다. 연구실 안은 복잡한 기계 장치들과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유리병들로 가득했다. 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나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 애썼다. 나의 삶은 단순했고 나의 유일한 벗은 낡은 연구 일지뿐이었다. 김태준 교수님은 70세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번뜩였다. 그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전설적인 존재였지만 그의 기이한 연구 방식과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과학자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의 천재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끊임없이 도전했고 나는 그의 열정에 매료되었다. 나는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2년 동안 일했다. 나의 삶은 고독했지만 나는 그 고독 속에서 평온을 찾았다. 세상의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는 내게 늘 버거웠으니까. 나는 교수님의 지시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고 데이터들을 분석하며 나의 모든 것을 연구에 바쳤다. 교수님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생명의 신비, 그리고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까지. 나는 그의 가르침 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하지만 교수님에게는 늘 지울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종종 연구를 멈추고 낡은 책상 위에 놓인 빛바랜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사진 속에는 한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교수님이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르는 회한과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다. 나는 그 사진이 교수님의 어떤 비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교수님은 이미 퇴근한 뒤였다. 나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때 내 몸에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왔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다. 아침마다 구토 증상이 나타났고 알 수 없는 졸음이 쏟아졌다. 나는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조용히 병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았다. 의사는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십니다. 그것도 몇 달 되셨습니다. 나는 의사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임신. 나는 임신했다는 것을. 나는 기쁨보다는 공포가 더 컸다. 나는 25세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미혼이었고 남자친구도 없었다. 나는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고 남자와 접촉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나의 삶은 늘 연구실과 집으로 가는 단순한 삶이었다. 나는 의사에게 나의 상황을 설명했다. 의사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듯 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의 표정에서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당혹감을 읽어냈다. 나는 병원을 나와 연구실로 돌아왔다. 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내가 왜 임신을 했을까?
이 모든 기이한 변화의 시작은 언제였을까? 나는 나의 몸에 알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 시점을 떠올렸다.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내가 잠시 잠들었던 그날 밤이었다. 그날 밤 이후 나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고 몇 주 뒤 임신 사실이 밝혀졌다.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설마 교수님이 나에게 무슨 지시라도 한 건가? 나는 교수님의 연구실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떠올렸다. 교수님은 연구실의 모든 공간을 24시간 녹화하고 있었다. 나는 그 CCTV 영상 속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의 임신과 기이한 몸의 변화, 그리고 교수님의 숨겨진 비밀까지 나는 밤이 깊어지자 몰래 연구실로 향했다. 연구실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모니터의 희미한 푸른빛이 나를 맞이했다. 나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이 모든 기이한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이 이 영상 속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으니까 나는 내가 연구실에서 잠시 잠들었던 그날 밤의 영상을 찾아 재생했다. 영상 속 나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그때 교수님이 연구실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주사기와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유리병이 들려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교수님은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나의 팔에 주사기를 꽂았다. 그리고 유리병 속 액체를 나의 몸에 주입했다. 나는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교수님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슬픔과 희망, 그리고 광기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는 내게 미안하다고 속삭이는 듯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한 만족감도 느껴졌다. 나는 영상을 멈췄다. 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교수님이 내게 이런 짓을 저질렀다니. 나의 임신은 기적이 아니라 그의 추악한 실험의 결과물이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나의 몸이 더럽혀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의 뱃속에는 그의 실험으로 만들어진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영상 속 유리병에 담긴 액체의 정체를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교수님의 연구 일지를 뒤져 그 액체의 정체를 알아내려 했다. 연구 일지에는 복잡한 수식과 알 수 없는 용어들이 가득했다. 나는 나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일지 속 내용들을 해독하려 애썼다. 그러던 중 나는 연구 일지 속에서 충격적인 단어를 발견했다. 클론, 그리고 그 단어 옆에는 최초의 성공작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설마 내가 복제인간을 잉태했다는 것일까? 나는 연구 일지 속에서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다. 낡고 빛바랜 사진 속에는 한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교수님 책상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진 속 여인이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김민지, 나의 첫사랑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나는 경악했다. 교수님은 50년 전 죽은 첫사랑의 복제인간을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이용하여 그 복제인간을 잉태시킨 것이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김태준 교수님은 단순한 천재 과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광기 어린 욕망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악마였다. 나의 뱃속의 아이는 그의 죽은 첫사랑의 복제인간이라는 생각에 나는 공포에 질렸다.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누가 믿어줄까? 25세 미혼 여성이 임신을 했고 천재 과학자가 50년 전 죽은 첫사랑의 복제인간을 잉태시켰다는 이야기. 나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철저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나는 교수님의 연구실 CCTV 로그를 확보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나의 모든 컴퓨터 지식을 동원하여 CCTV 시스템을 해킹하고 모든 영상 기록들을 나의 USB에 복사했다. 그 과정은 매우 고되고 위험했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의 아이를 지키고 교수님의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 했으니까 나는 USB를 챙겨 연구실을 빠져나왔다. 내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나의 등 뒤에서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나의 긴 싸움은 이제야 시작되었다. 나는 나의 아이를 지키고 나의 삶을 되찾을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 손에 쥐어진 USB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태준 교수의 추악한 비밀과 나의 끔찍한 운명을 담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연구실을 빠져나왔을 때 밤 공기는 차갑게 폐부를 파고들었다. 내 심장은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뛰었지만 동시에 내 뱃속의 작은 생명이 주는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김태준 교수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나는 서울로 향하는 첫째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은 나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내가 믿고 따랐던 스승이, 내게 지식을 가르쳐 주었던 천재 과학자가 사실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악마였다니. 이 모든 것이 마치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의 뱃속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태동은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생명공학 분야의 권위자인 최진수 박사를 찾아갔다. 그는 나의 대학 동기이자 내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김태준 교수의 연구실에서 있었던 모든 일과 내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내가 복제인간을 잉태했다는 사실, 그리고 김태준 교수가 50년 전 죽은 첫사랑을 되살리려 했다는 광기 어린 계획까지. 최진수 박사는 나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함께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들었다. 서윤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그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그리고 김태준 교수님이 그런 짓을 저지를 리 없어. 그는 존경받는 과학자였어.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나는 최진수 박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수야, 나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 USB 안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어. 김태준 교수의 연구 일지, 실험 기록, 그리고 태아 줄기세포 채취 과정이 담긴 동영상까지. 네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해. 최진수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고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그의 얼굴은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점점 더 창백해졌다. 김태준 교수의 연구 일지 속 잔인한 기록들, 태아 줄기세포 채취 동영상 속 끔찍한 장면들, 그리고 나의 이름이 명시된 임신 기록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다. 이럴 수가, 김태준 교수님이 정말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최진수 박사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김태준 교수를 존경했지만 그의 추악한 비밀 앞에서 절망하는 듯했다. 나는 최진수 박사에게 물었다. 진수야, 내가 정말 복제인간을 잉태한 걸까? 내 뱃속의 아이가 김태준 교수의 죽은 첫사랑이라는 게 정말 사실일까?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최진수 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아, 김태준 교수의 연구 기록을 보면 그는 50년 전 죽은 첫사랑의 유전자를 보관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유전자를 이용해서 복제인간을 만들려 했던 것 같아. 네가 그의 마지막 실험 대상이었던 거지. 네 뱃속의 아이는 그의 첫사랑의 복제인간일 가능성이 높아. 나는 충격에 주저앉았다. 나의 뱃속의 아이가 김태준 교수의 죽은 첫사랑의 복제인간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나의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었다. 나의 아이는 한 남자의 광기, 어린 욕망으로 만들어진 존재였다. 나는 나의 아이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최진수 박사는 나를 위로했다. 서윤아, 네 잘못이 아니야. 김태준 교수의 죄야. 그는 과학자의 윤리를 저버린 악마야.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그가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야 해. 나는 최진수 박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나의 아이를 지키고 김태준 교수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나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최진수 박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나의 삶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다. 나는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나의 임신과 복제인간에 대한 진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진수야,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나의 임신 사실과 복제인간에 대한 진실이 모두 드러날 거야. 나는 아직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수 박사는 나의 고통을 이해해 주었다. 서윤아, 내 마음 다 알아. 하지만 김태준 교수는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야. 그를 막지 않으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거야. 그리고 너의 아이도 위험해질 수 있어. 네가 용기를 내야 해. 나는 최진수 박사의 말에 용기를 냈다. 나는 나의 아이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김태준 교수의 악행을 막아야 했다. 나는 나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진수 박사가 제시한 증거들과 나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태준 교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태준 교수의 연구실을 급습하여 그의 모든 연구 기록과 실험 장비들을 압수했다. 김태준 교수는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될 당시에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저항했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과 함께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내가 겪었던 모든 일과 김태준 교수의 추악한 범죄를 상세하게 진술했다. 나의 임신과 복제인간에 대한 진실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70대 천재 과학자의 25세 조수 임신, 50년 전 죽은 첫사랑의 복제인간 잉태라는 헤드라인이 연일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나는 세상의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사람들은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나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그들의 편견과 비난 속에서 고통받았다. 하지만 나의 뱃속의 아이는 내게 힘을 주었다. 나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다. 최진수 박사는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는 언론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내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었다. 그는 언론에 직접 나서서 김태준 교수의 범죄를 규탄하고 나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의 진심 어린 변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김태준 교수의 재판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정신 이상을 주장했지만 내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 특히 그의 연구 일지 속 기록들과 태아 줄기세포 채취 과정이 담긴 동영상은 그를 옥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법정에는 이지훈에게 희생된 다른 여성들의 가족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들의 고통을 증언했다. 그들의 눈물과 절규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겪었던 모든 일과 김태준 교수의 추악한 범죄를 상세하게 증언했다. 나의 임신과 복제인간에 대한 진실, 그리고 김태준 교수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악마였다는 것까지. 나의 증언은 재판의 향방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태준 교수는 나의 증언을 듣고 격분하여 소리쳤다. 닥쳐,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너는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어. 너는 나의 민지야. 니까짓게 어디 감히 나를 심판해.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50년 전 죽은 첫사랑, 민지와 동일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민지가 아닙니다. 나는 한서윤입니다. 그리고 나의 뱃속의 아이는 당신의 죽은 첫사랑이 아닙니다. 그녀는 나의 아이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악마입니다. 당신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발악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재판은 결국 김태준 교수의 유죄 판결로 막을 내렸다. 그는 불법 인체 실험, 생명윤리 위반, 살인교사 등 수많은 혐의로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정은 정의가 승리했다는 분위기로 가득 찼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 한편이 아팠다. 김태준 교수에게 희생된 수많은 생명들의 고통은 그 어떤 형량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으니까. 나는 임신 기간 동안 나의 뱃속의 아이와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아이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였다. 나는 아이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고 싶었다. 이 아이는 나의 새로운 시작이자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아픔 속에서 피어난 나의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고 싶었다. 나는 예정일에 건강한 딸을 낳았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나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고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아이에게 은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신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라는 의미였다. 은혜는 나의 어린 시절 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기도 했다. 은혜가 나의 품에 안겨 잠든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딸의 품에 안겨 잠들었던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렸다. 나의 딸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다. 은혜는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으며 그녀의 미소는 내게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따뜻했다. 나는 은혜를 품에 안을 때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은혜는 나의 존재 이유이자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은혜는 나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자 내가 김태준 교수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존재였다. 그녀의 해맑은 미소는 나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고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은혜를 품에 안을 때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은혜는 나의 존재 이유이자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나는 은혜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에게 사랑을 주고 그녀를 보호하며 그녀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나는 은혜를 위해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그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은혜는 호기심 많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랐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으며 그녀의 미소는 내게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따뜻했다. 나는 은혜가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물론 나의 과거가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었다. 언론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보였고 때로는 나의 사생활을 침해하려 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나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들의 호기심에 맞섰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전국 각지의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를 찾아가 생명윤리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강연을 했다. 나는 내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김태준 교수의 추악한 실험, 나의 임신, 그리고 내가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까지.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강연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 저는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명은 신의 영역이며 인간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고통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나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특히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고 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나는 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최진수 박사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나의 강연을 지원하고 내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었다. 그는 언론에 직접 나서서 김태준 교수의 범죄를 규탄하고 나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의 진심 어린 변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최진수 박사는 이제 생명윤리 분야의 권위자가 되어 윤리적인 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나는 생명윤리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표는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감시하고 생명윤리를 지키며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었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수많은 생명공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재단의 활동에 참여했다. 우리는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생명의 가치를 옹호하는 일에 매진했다. 나는 재단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김태준 교수에게 희생된 다른 여성들의 가족들도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자신들의 고통을 털어놓았고 나는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했다. 나는 그들에게 재단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의 얼굴에서 나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희망을 일궈냈다. 그들의 미소는 내게 큰 기쁨을 주었다. 나는 재단 활동 외에도 김태준 교수의 연구실에서 발견된 다른 불법 실험의 흔적들을 파헤치는데 나의 능력을 사용했다. 그의 연구 일지 속에는 그가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진행했던 비밀스러운 실험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그 실험들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더욱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실험들이었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최진수 박사와 공유하고 그에게 이 모든 불법 실험에 연루된 연구원들을 밝혀낼 것을 요청했다. 최진수 박사는 나의 보고를 듣고 깊은 분노를 느꼈다. 이럴 수가, 김태준 교수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었다니. 좋습니다, 서윤아. 우리가 직접 이 모든 것을 밝혀내겠습니다. 우리는 김태준 교수의 연구실에서 압수된 모든 데이터들을 다시 분석했다. 음성 기록, 영상 기록, 그리고 실험 일지까지. 나의 음향 분석 능력과 미세 표정 분석 기술은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우리는 불법 실험에 연루된 연구원들과 의사들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며 저항했지만 내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결국 무너졌다. 이 모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김태준 교수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거대한 불법 인체 실험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연구소와 병원들은 폐쇄되었고 연루된 모든 인사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더욱 높아졌다. 나는 나의 삶이 비록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나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은혜는 나의 가장 큰 축복이자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였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을 닮아 있었다. 그녀는 학교를 마치면 재단으로 달려와 나를 도왔다. 그녀는 나의 뒤를 이어 생명윤리 연구와 인권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나는 은혜가 나의 꿈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랐다. 나는 나의 책상 위에 놓인 은혜의 그림을 보았다. 은혜가 그린 나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의 머리에는 빛나는 후광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은혜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은혜는 나를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있었다. 나는 은혜의 그림을 평생 간직할 것이다. 나는 은혜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감쌌고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왔다. 은혜는 내 손을 잡고 제잘제잘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은혜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은혜에게 내가 겪었던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김태준 교수의 추악한 실험, 나의 임신, 그리고 내가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까지. 은혜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하고 용감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저도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나는 은혜의 말에 감동했다. 은혜는 나의 희망이자 나의 미래였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을 닮아 있었다. 나는 은혜가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신의 은총과 함께 은혜는 나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자 내가 김태준 교수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존재였다. 그녀의 해맑은 미소는 나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고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은혜를 품에 안을 때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은혜는 나의 존재 이유이자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나는 은혜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에게 사랑을 주고 그녀를 보호하며 그녀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나는 은혜를 위해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그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은혜는 호기심 많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랐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으며 그녀의 미소는 내게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따뜻했다. 나는 은혜가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물론 나의 과거가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었다. 언론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보였고 때로는 나의 사생활을 침해하려 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나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들의 호기심에 맞섰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전국 각지의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를 찾아가 생명윤리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강연을 했다. 나는 내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김태준 교수의 추악한 실험, 나의 임신, 그리고 내가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까지.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강연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 저는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명은 신의 영역이며 인간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고통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나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특히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고 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나는 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최진수 박사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나의 강연을 지원하고 내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었다. 그는 언론에 직접 나서서 김태준 교수의 범죄를 규탄하고 나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의 진심 어린 변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최진수 박사는 이제 생명윤리 분야의 권위자가 되어 윤리적인 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나는 생명윤리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표는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감시하고 생명윤리를 지키며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었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수많은 생명공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재단의 활동에 참여했다. 우리는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생명의 가치를 옹호하는 일에 매진했다. 나는 재단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김태준 교수에게 희생된 다른 여성들의 가족들도 있었다. 그들은 내게 자신들의 고통을 털어놓았고 나는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했다. 나는 그들에게 재단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의 얼굴에서 나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희망을 읽어냈다. 그들의 미소는 내게 큰 기쁨을 주었다. 나는 재단 활동 외에도 김태준 교수의 연구실에서 발견된 다른 불법 실험의 흔적들을 파헤치는데 나의 능력을 사용했다. 그의 연구 일지 속에는 그가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진행했던 비밀스러운 실험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그 실험들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더욱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실험들이었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최진수 박사와 공유하고 그에게 이 모든 불법 실험에 연루된 연구원들을 밝혀낼 것을 요청했다. 최진수 박사는 나의 보고를 듣고 깊은 분노를 느꼈다. 이럴 수가, 김태준 교수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었다니. 좋습니다, 서윤아. 우리가 직접 이 모든 것을 밝혀내겠습니다. 우리는 김태준 교수의 연구실에서 압수된 모든 데이터들을 다시 분석했다. 음성 기록, 영상 기록, 그리고 실험 일지까지. 나의 음향 분석 능력과 미세 표정 분석 기술은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우리는 불법 실험에 연루된 연구원들과 의사들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며 저항했지만 내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결국 무너졌다. 이 모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김태준 교수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거대한 불법 인체 실험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연구소와 병원들은 폐쇄되었고 연루된 모든 인사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더욱 높아졌다. 나는 나의 삶이 비록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나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은혜는 나의 가장 큰 축복이자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였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을 닮아 있었다. 그녀는 학교를 마치면 재단으로 달려와 나를 도왔다. 그녀는 나의 뒤를 이어 생명윤리 연구와 인권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나는 은혜가 나의 꿈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랐다. 나는 나의 책상 위에 놓인 은혜의 그림을 보았다. 은혜가 그린 나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의 머리에는 빛나는 후광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은혜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은혜는 나를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있었다. 나는 은혜의 그림을 평생 간직할 것이다. 나는 은혜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감쌌고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왔다. 은혜는 내 손을 잡고 제잘제잘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은혜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은혜에게 내가 겪었던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김태준 교수의 추악한 실험, 나의 임신, 그리고 내가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까지. 은혜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하고 용감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저도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나는 은혜의 말에 감동했다. 은혜는 나의 희망이자 나의 미래였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을 닮아 있었다. 나는 은혜가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신의 은총과 함께 은혜는 나의 삶의 중심이자 나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기적이었다. 그녀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나의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가장 따뜻한 빛이었다. 나는 은혜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고 그녀의 행복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다. 생명윤리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나는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감시하고 생명윤리를 지키며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하지만 세상의 어둠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김태준 교수의 범죄가 밝혀진 후에도 여전히 은밀하게 인체 실험을 진행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야. 또 다른 악마의 그림자가 세상에 드리워져 있어.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은혜가 성장하는 이 세상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어느 날 아침 최진수 박사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큰일 났어. 김태준 교수의 연구실에서 압수된 데이터들을 재분석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 그가 비밀리에 협력했던 또 다른 연구소가 있었어. 그곳에서는 김태준 교수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잔인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어. 인간의 영혼을 복제하는 실험이야. 나는 최진수 박사의 말에 경악했다. 영혼을 복제하다니. 그것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였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김태준 교수의 광기 어린 욕망이 이토록 거대한 범죄로 이어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즉시 최진수 박사에게 그 연구소의 위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진수 박사는 김태준 교수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하고 숨겨진 연구소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했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인류의 윤리의식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며칠 밤낮으로 최진수 박사는 데이터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연구소의 위치를 찾아냈다. 그곳은 도심 외곽에 버려진 공장지대 안에 숨겨져 있었다. 낡고 허름한 건물은 마치 유령의 집처럼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그곳에 또 다른 악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이재환 검사장에게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그 연구소를 급습할 것을 요청했다. 이재환 검사장은 나의 보고를 듣고 깊은 분노를 느꼈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다니. 좋습니다, 서윤아 박사님. 우리가 직접 그 연구소를 급습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이재환 검사장은 특수수사팀을 꾸려 연구소 급습 작전을 지휘했다. 나 또한 작전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나의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이 모든 어둠으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랐다. 우리는 연구소로 향했다. 낡고 허름한 공장 건물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건물 안은 퀴퀴한 냄새가 났고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인간의 영혼을 복제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는 연구소 안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수많은 인큐베이터 안에 담겨있는 인간의 태아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처럼.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영혼까지도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그때 연구실 안쪽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연구소의 총책임자이자 이 모든 악행의 배우인 닥터 한, 그리고 그의 조수들이 모여 있었다. 닥터 한은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그의 얼굴에는 광기와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다. 우리의 급습에 그들은 당황한 듯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이재환 검사장의 특수수사팀원들의 빠른 진압 작전으로 모두 체포되었다. 나는 닥터 한의 얼굴에서 절망과 분노, 그리고 체념을 읽어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닥터 한의 컴퓨터와 연구 일지들을 압수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과거에 죽은 천재들의 뇌파를 복제하여 새로운 태아에 이식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죽은 김태준 교수의 첫사랑인 김민지의 뇌파를 복제하여 이식하는 것이었다. 나의 아이는 그들의 마지막 실험 대상이었던 것이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의 아이는 김태준 교수의 죽은 첫사랑의 복제 인간을 넘어 그의 뇌파까지 이식될 뻔했던 것이다. 나는 닥터 한의 취조실에 함께 들어가 그에게 직접 질문했다. 닥터 한, 당신은 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신의 영역을 침범했습니까? 닥터 한은 나를 비웃듯이 노려보았다. 닥쳐, 내까짓게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위대한 실험을 한 거야. 나는 신이야. 그는 격분하여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악마입니다. 당신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의 연구 일지, 속 잔인한 기록들, 태아 복제 과정이 담긴 동영상, 그리고 그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뇌파 복제 실험에 대한 자료들. 그 모든 진실이
그의 귓가를 때렸다. 닥터 한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결국 닥터 한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김태준 교수의 제자였고 스승의 연구를 이어받아 인간의 영혼을 복제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그는 나의 아이가 김태준 교수의 첫사랑인 김민지의 복제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의 아이에게 김민지의 뇌파를 이식하려 했다는 잔인한 계획까지.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닥터 한은 불법 인체 실험, 생명윤리 위반, 살인교사 등 수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나의 증언과 내가 확보한 증거들, 그리고 닥터 한의 자백은 그를 옥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결국 그는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은혜를 품에 안고 뉴스를 보았다. 은혜는 나의 모든 것을 닮아 있었다. 그녀는 김태준 교수의 첫사랑인 김민지의 복제인간도 닥터 한의 실험 대상도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딸이었다. 나는 은혜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나의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나의 아이는 나의 희망이자 나의 미래였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나는 생명윤리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다. 우리는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감시하고 생명윤리를 지키며 피해자들을 돕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았다. 나는 재단 활동 외에도 생명윤리 관련 법안 마련에 참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은혜를 위해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그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은혜는 호기심 많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랐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으며 그녀의 미소는 내게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따뜻했다. 나는 은혜가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신의 은총과 함께 닥터 한과 그의 공범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전 세계는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작했다. 나는 생명윤리재단 이사장으로서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섰다. 나의 이야기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고 나는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은혜는 나의 가장 큰 기쁨이자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그녀의 해맑은 미소는 나의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가장 따뜻한 빛이었다. 나는 재단을 통해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감시하고 생명윤리 관련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최진수 박사와 함께 우리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의사들에게 윤리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의 활동은 국제적인 지지를 얻었고 유엔은 글로벌 생명윤리협약을 제정하여 인간 복제와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을 전면 금지했다. 나의 작은 노력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여전히 인류의 욕망은 끊이지 않았고 과학의 발전을 빌미로 생명윤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들은 계속되었다. 은밀하게 지하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야. 또 다른 악마의 그림자가 세상에 드리워져 있어.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은혜가 살아갈 세상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어느 날 아침 이재환 검사장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닥터 한의 연구실에서 압수된 데이터들을 재분석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비밀리에 협력했던 또 다른 연구소가 있었어. 그곳에서는 닥터 한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잔인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기억을 조작하는 실험입니다. 나는 이재환 검사장의 말에 경악했다. 기억을 조작하다니. 그것은 인간의 정체성과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였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닥터 한의 광기 어린 욕망이 이토록 거대한 범죄로 이어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즉시 이재환 검사장에게 그 연구소의 위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환 검사장은 닥터 한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하고 숨겨진 연구소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했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인류의 기억과 역사가 조작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며칠 밤낮으로 이재환 검사장은 데이터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연구소의 위치를 찾아냈다. 그곳은 도심 외곽에 버려진 지하 벙커 안에 숨겨져 있었다. 낡고 허름한 벙커는 마치 유령의 집처럼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그곳에 또 다른 악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이재환 검사장에게 그 연구소를 급습할 것을 요청했다. 이재환 검사장은 나의 보고를 듣고 깊은 분노를 느꼈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다니. 좋습니다, 서윤아 박사님. 우리가 직접 그 연구소를 급습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이재환 검사장은 특수수사팀을 꾸려 연구소 급습 작전을 지휘했다. 나 또한 작전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나의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이 모든 어둠으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랐다. 우리는 연구소로 향했다. 낡고 허름한 지하벙커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건물 안은 퀴퀴한 냄새가 났고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인간의 기억을 조작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는 연구소 안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자에 묶인 채 머리에 이상한 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마치 기억을 잃은 로봇처럼.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인간의 기억을 조작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때 연구실 안쪽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연구소의 총책임자이자 이 모든 악행의 배후인 닥터 K, 그리고 그의 조수들이 모여 있었다. 닥터 K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그의 얼굴에는 광기와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다. 우리의 급습에 그들은 당황한 듯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이재환 검사장의 특수수사팀원들의 빠른 진압 작전으로 모두 체포되었다. 나는 닥터 K의 얼굴에서 절망과 분노, 그리고 체념을 읽어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닥터 K의 컴퓨터와 연구 일지들을 압수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과거에 죽은 천재들의 기억을 복제하여 새로운 인간에게 이식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죽은 김태준 교수의 첫사랑인 김민지의 기억을 복제하여 이식하는 것이었다. 나의 아이는 그들의 마지막 실험 대상이었던 것이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의 아이는 김태준 교수의 첫사랑인 김민지의 복제인간을 넘어
그의 기억까지 이식될 뻔했던 것이다. 나는 닥터 K와의 취조실에 함께 들어가 그에게 직접 질문했다. 닥터 K, 당신은 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신의 영역을 침범했습니까? 닥터 K는 나를 비웃듯이 노려보았다. 닥쳐, 내까짓게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위대한 실험을 한 거야. 나는 신이야. 그는 격분하여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악마입니다. 당신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의 연구일지 속 잔인한 기록들, 기억 조작 과정이 담긴 동영상, 그리고 그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뇌파 복제 실험에 대한 자료들. 그 모든 진실이 그의 귓가를 때렸다. 닥터 K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결국 닥터 K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김태준 교수의 제자였고 스승의 연구를 이어받아 인간의 기억을 조작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그는 나의 아이가 김태준 교수의 첫사랑인 김민지의 복제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의 아이에게 김민지의 기억을 이식하려 했다는 잔인한 계획까지.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닥터 K는 불법 인체 실험, 생명윤리 위반, 기억 조작, 살인 교사 등 수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나의 증언과 내가 확보한 증거들, 그리고 닥터 K의 자백은 그를 옥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결국 그는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생명윤리와 인간의 기억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은혜를 품에 안고 뉴스를 보았다. 은혜는 나의 모든 것을 닮아 있었다. 그녀는 김태준 교수의 첫사랑인 김민지의 복제인간도, 닥터 한의 실험 대상도, 닥터 K의 기억 조작 희생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딸이었다. 나는 은혜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나의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나의 아이는 나의 희망이자 나의 미래였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나는 생명윤리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다. 우리는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감시하고 생명윤리를 지키며 피해자들을 돕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았다. 나는 재단 활동 외에도 생명윤리 관련 법안 마련에 참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은혜를 위해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그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은혜는 호기심 많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랐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으며 그녀의 미소는 내게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따뜻했다. 나는 은혜가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신의 은총과 함께 나는 이은경, 안젤라 수녀였던 내가 이제는 생명윤리재단의 이사장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다. 은혜는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내게 끊임없이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존재였다. 그녀의 해맑은 미소는 나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고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은혜를 통해 신의 진정한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있었다. 은혜는 어느덧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나의 뒤를 이어 생명윤리 연구와 인권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대학에서 심리학과 법학을 전공하며
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나는 그런 은혜를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했다.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그녀에게 전수하여 그녀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랐다. 생명윤리재단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신성함을 지키는 선봉장이 되었다. 우리는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감시하고 생명윤리 관련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고 최진수 박사와 함께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의사들에게 윤리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의 활동은 국제적인 지지를 얻었고 유엔은 글로벌 생명 윤리 협약을 제정하여 인간 복제와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을 전면 금지했다. 나의 작은 노력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여전히 인류의 욕망은 끊이지 않았고 과학의 발전을 빌미로 생명 윤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들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옆에는 이재환 검사장, 최진수 박사, 그리고 나의 딸 은혜라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고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들을 낱낱이 밝혀냈다. 이재환 검사장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승진하여 국가 전체의 사법정의 실현에 앞장섰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나의 능력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완벽한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수많은 사회적 불의들을 해결했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이사장님, 당신은 진정한 이 시대의 양심입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정의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최진수 박사는 나의 연구소에서 뇌과학 및 기억연구소를 운영하며 나의 연구를 지원했다. 그는 인간의 뇌와 기억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닥터 K가 저질렀던 기억 조작의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는 데 기여했다. 우리는 함께 인간의 존엄성과 기억의 신성함을 지키는 일에 매진했다. 최진수 박사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나의 모든 것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나는 재단 활동 외에도 생명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펼쳤다. 학교, 교회, 시민단체를 찾아가 생명윤리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강연을 했다. 나는 내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수도원의 추악한 실험, 나의 임신, 그리고 내가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까지. 나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사회 전체의 생명 존중 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의 강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은혜는 나의 강연에 종종 함께 참여했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나의 신념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은혜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저는 엄마처럼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이 세상에 희망을 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런 은혜를 보며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나는 나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고요한 수녀가 아니다. 나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증인이며 세상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다.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신의 은총과 함께 나의 연구실은 생명윤리재단 본부 건물 안에 마련된 넓고 현대적인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은혜와 함께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 인간의 감정을 미세 표정으로 읽어내는 것을 넘어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빛을 찾아내는 연구. 우리는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희망의 단서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책상 위에 놓인 은혜의 그림을 보았다. 은혜가 어린 시절 그린 나의 그림이었다. 나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의 머리에는 빛나는 후광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은혜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은혜는 나를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있었다. 나는 은혜의 그림을 평생 간직할 것이다. 나는 가끔씩 조용히 예전 수도원 자리, 이제는 새로운 시작 수도원으로 재건된 곳을 찾아가곤 했다. 그곳은 더 이상 어둡고 낡은 공간이 아니었다. 순백의 외벽은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났고 종탑에서는 맑고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고 신도들의 기도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나는 그곳에 앉아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며 깊은 감회에 잠겼다. 과거의 나는 고독하고 상처받은 수녀였지만 이제 나는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는 행복한 엄마이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성당 지하실로 내려가 내가 과거에 영상을 복원했던 CCTV 시스템을 다시 살펴보았다. 이제 그곳은 어둡고 낡은 공간이 아니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최첨단 시스템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나는 그곳에 앉아 은혜와 함께 영상을 확인했다. 과거의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이 이제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실을 통해 용서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배웠다. 어머니 수녀님과 대주교 요한에게 희생된 아이들의 영혼을 기리며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생명 윤리를 지키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나의 삶은 비록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신의 은총과 함께 세상의 빛이 되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한 수녀의 기적 같은 임신을 통해 밝혀지는 어둠 속의 진실과 그 진실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다음 위대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